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올해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이 됐죠. 그래서 오늘은 이재명 씨가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당선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측 도구로서는요, 이 사주와 주역을 그 도구로 삼고자 합니다. 예, 사주도요. 자평진전에 의한 그 이재명 씨의 올해 운, 올해 6월 3일에 운을 그 운이 과연 길한지 흉한지를 보고요. 또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 사주를 분석해 보고요. 또 맹파 이론에 입각해서도 그 분석을 해서 이 각각의 결론을 종합해서 올해 이재명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길한지 흉한지 이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또요, 이 사주를 주요 개로 전환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이 올해의 주역계에 나타난 이재명 씨의 길흉을 보고요. 6월에 주역계에 나타난 길흉을 보고요. 또 3일 날의 길흉을 각각 봐서 이 삼자를 종합해서 주역에 의한 운이 길한지 흉한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예, 당선 예측은요, 사주에 의한 결론과 주역에 의한 결론을 양자를 종합해서 그 당선 여부에 대한 그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사주부터 우선 보면요, 이 사주를 우선 이 자평진전에 입각해서 이재명 씨의 사주를 한번 보면요, 이게 이재명 씨의 사주인데요. 이 자평진전에서는 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 과연 이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 알아보는 방법으로서 이 격국의 고절을 가지고 이 사주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을 합니다. 격국이 높다 하는 것은 클래스가 높다, 등급이 높다는 것은 사주의 그릇이 크다는 거죠. 이른바 좋은 사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보통 자평진전 이론에서는 그 격이 완성이 됐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격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격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좋은 사주에 해당하죠. 그래서요, 이재명 씨의 사주를 보면요, 자월에 태어난 을목인데요. 이 격을 보면 자가 개수로 투관이 됐죠. 그래서 인수격에 해당하죠. 그리고요, 어, 일간의 힘을 보면은 일간이 여기서 록을 얻었죠. 그리고 간목은 제왕을 얻었어요. 그리고 물론 인성으로부터 생도 받죠. 이런 막강한 갑이 있기 때문에 을은 갑을 타고 올라가죠. 이것을 등라개갑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평인전에서는요, 이 개수가 이 월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등령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묘에는요, 이 개수 입장에서는 이게 장생을 얻은 거죠. 그래서요, 록과 장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개수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게 통분 여부를 볼 때 격천수와 자평진전의 차이가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요, 자평진전 이론의 입각에서 보면은 인성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개수가 양쪽에 통분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요, 일간 입장에서도 굉장히 강하죠. 록을 얻었고요. 또 겁재가 강력하죠. 겁재를 타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양자가 왕하면은요,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 인수격인 경우에 주요 논점을 9가지에 대해서 그 주의를 하라고 논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각각의 운을 판단을 할 때는 7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그 운이 길한지 흉한지를 각각 유형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요, 인수격인데
이렇게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경우에 해당하죠. 양자가 왕하면은 일간이 인수의 생을 별로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도 힘이 넘치니까요. 그래서요, 이런 때는 정관으로서 일간을 살짝 억눌러주면, 극해주면 좋습니다. 그런 경우가 인수가 정관을 사용한다고 해서 인수용관이라고 이렇게 하죠. 이 정관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계해주죠. 기운을 빼주죠. 그러면은 일간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 약간의 스페이스나 그 여백, 그 공간, 룸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인성의 생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 그랬어요. 예, 이 사주는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인데요. 천간 네 글자를 이렇게 보면은 개수가 격국용신이죠. 격국용신과 같은 오행, 이제 수오행을 제외하고 또 일간과 같은 오행, 여기 목에 있죠. 그것도 제외해놓고 보니 남은 게 이 상관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인수격에 있어서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경우에 식상을 쓰는 경우면 인수격에서 식상을 써서 격이 이루어지려면요, 그 전제로 인수도 왕하고 일간도 왕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사주는 이 식상을 사용하기 위해서 보니까 일간도 이렇게 왕하죠. 그리고 인성도 왕해요. 그래서 그 요건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일간도 강하고 인수도 왕해서 인성격이 식신이나 상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른바 인수격이 완성이 된 거죠.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격국의 클래스가 등급이 높아요. 즉 귀격이 된 거죠. 이른바 사주의 그릇이 크고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 원국이 격이 완성이 됐다. 성격이 돼서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 그러면 운을 볼 때도요. 이렇게 인수격의 경우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한 경우에 운을 보면요. 이게 자평진정 원문인데요. 재성운은 기라고요. 식신이나 상관운도 이롭다고 그랬어요. 이게 둘 다 왕하기 때문에요. 얘를 줄여주든지 얘를 줄여줘야 돼요. 재성운은 인성을 재극인 해주니까 줄여주는 거죠. 해주니까. 그래서 길한 거고요. 식상운이 길한 것은 이 일간을 설계해서 힘을 빼주기 때문에 길한 거예요. 이 두 운은 길하다고 이렇게 나왔죠. 자평진전 원문입니다. 그리고요, 정관운으로 가면은 재앙이 따른다는 거죠. 이 정관운으로 가면. 왜 재앙이 되느냐면요. 이 상관이나 식신으로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흉한 것이죠. 이른바 상관, 경관이나 식신으로 관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죠. 정관 입장에서는 상관이 칠살이 되고 정관 입장에서는 식신이 자기를 극하는 정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칠살을 보면은 반대로 복이 된다. 복이 될 수 있다. 왜 복이 되느냐? 상관으로 대사를 하든지, 상관으로 합사를 하든지, 식신으로 제사를 했기 때문에 이 권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죠. 이게 자평진정 원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식신이나 상관, 재성운, 이 평관운, 요 세 개는 길하다고 그런 거죠. 식상운, 재운, 평관운은 좋고, 정관운과 인성운은 흉하다. 정관운은 왜 흉하냐? 상관으로부터 극맞고 식신으로부터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인성운이 흉하냐? 지금 이재명 씨 사주에서는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하잖아요. 인성이 강한데 또다시 인성운이 오면은 불필요하죠. 그리고요, 인성운이 오면은 지금 식신이나 상관을 상신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주인데 인성운이 오면은 인성이 식신이나 상관을 극을 해서 얘들이 파괴돼서 식신이나 상관을 사용할 수 없게끔 하기 때문에 흉하게 된 거죠.
그럼 비거분은 어떠냐? 이렇게 사주 원국에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있으면은 비거분이 그렇게 흉하지가 않습니다. 괜찮아요. 예, 이걸 기초로, 이게 자평진전의 그 결론이에요. 즉, 이재명 씨 사주처럼 인성도 강하고 일간도 강한 경우에 상관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어떤 운이 좋고 나쁜지를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요. 대운을 보면 어릴 때는 이게 인성운이 왔죠. 인성이 강한데 또 인성운이 왔어요. 그러니까 안 좋게 되는 거죠.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임운도 힘들죠. 사용하려고는 병화 상신을 병화 입장에서 보면 임수가 7살이에요. 그래서 아마 임대운의 공장에서 일하다가 팔을 다치지 않았을까. 이때 다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술대운서부터는 이게 토죠. 재성운이죠. 왕한 인성을 억눌러 주죠. 제극인을 해주니까 좋다고 그랬죠. 여기 재성운은 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 술대운의 검정고시를 다 끝내고 대학까지 진학을 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역시 정확하게 맞죠. 평진전에서 얘기한 대로요. 그리고 신대운에요. 신유대운 중에 5년 5년으로 치면은 이 신의 신금에 해당하는, 이게 신금은 평간운이죠. 평간운 길하다고 그랬죠. 그때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합격한 해가 병인년이거든요. 병은 식상운이니까 좋죠. 이게 상관운이니까 이게 좋죠. 그리고 이는요, 이게 겁재지만 병의 장생지예요. 그래서 그리고요, 인오고 수로고 인수를 공합을 하죠. 그래서 이 병화에 힘을 실어주죠. 식신이에요. 식상에. 그러니까 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6년에 사법시험 합격한 거, 이 대원 모두 정확하게 재평진전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된 거죠. 건너뛰어서요. 무대운 중에 이 무대운에 2018년 무술 전부 다 이 재성운이 왔죠. 인성이 강해서, 인성과 일간이 모두 강해서 문제인데 제극인을 해서 인성을 통제해 주니까, 극해 주니까, 인성을 줄여 주니까 재운이 오면 길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때 그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됐죠.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죠.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이 오대운입니다. 오가 오면은 오술 합을 해서 이 병화를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병화에 힘을 실어주죠. 대운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세운이 임인년이에요. 임수가 오면은 이게 인성운이거든요. 여기 인성은 흉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 있어서 이게 임수가 병화를 극해서 0.7% 차이로 낙선을 했죠. 그러나 하반기에는 이게 인목이 작용을 하니까 여기서는 이게 병화의 장생지죠. 또 인술, 인오, 이때가 이제 인오술 삼합을 해요. 그래서 이 화의 기운, 상관의 기운이 매우 매우 강해서 길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반기에는 안 좋았어도 하반기에 되면은 이때 아마 당대표로 당선이 됐고 인천 계양에서 그 국회의원 당선이 됐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모두 이 자평진전 이론에서 보면은 지나온 그 이력에 정확하게 부합하고 있다. 그렇다면 25년 6월 3일을 보면요. 대운이 바뀌어서 정대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식신이 왔죠. 그러니까 화대운이 오니까 식상운이 왔으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운 좋죠. 길하죠. 그리고요, 유년 세운을 보면은 이게 을인데요. 을은 이렇게 식신이나 상관이 이렇게 상관에 있으면은 비겁이 와도 흉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괜찮아요. 예. 그리고 사화가 오면은 이게 4년이 오면은 이 병화가 록을 얻은 거예요. 록을.
강력하게 되죠. 아주 좋죠. 사주운이에요. 그래서 대운뿐만 아니라 유년도 좋고 월운을 보면은 신은 4월이죠. 신은 7살이죠. 여기 7살은 기르다고 그랬죠. 사는 이게 병화가 목을 얻어서 상관이 힘을 받죠. 이게 아주 끝내주기 좋은 거죠. 이게 이제 일이 개묘일인데요. 이게 개수는 인성이라 좋지는 않죠. 그리고 묘는 그 비견이기 때문에 중립적 내지는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개수 하나 있다고 그래도 이것은 월의 30분의 1에 불과하고요. 1년으로 치면은 36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원 여기 일개의 그 천간 하나 오전 오후로 치면 오전이겠죠. 오전. 그런 거는 대운의 기운과 연운의 기운과 월운의 그 비추어 보면은 이거는 거의 미약합니다. 거의 고려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래서 25년 6월 3일에 의한 이 자평진전에 의해서 결론을 내보면요. 아주 길합니다. 아주 엑셀런트하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적천수 이론에 입각해서 이재명 씨의 사주를 한번 보면요. 이 적천수는 자평진전은 이 격국 무의주 사주를 통변을 하죠. 그래서요. 그 격국 용신, 격이꼬로 원칙적으로 용신이죠. 그리고 그 용신을 도와주고 격을 완성시키는 것이 상신이에요. 그래서 격국 위주로 사주를 분석을 하죠. 그러나 적천수에서는요, 이 오행의 생극 재화에 있어서 중화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최고 원리로 삼고 있죠. 그래서 강한 기세는 억눌려주고 약한 기세는 기운은 도와주고 조후도 이거의 한 영역이죠. 뭐 통관도 병약도 다 이 중화의 범주에 포섭되는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은 수가 이렇게 둘이죠. 인성은 둘. 일간과 같은 비거군요. 목은 이렇게 세 개가 되고요. 화는 하나고 토는 하나고 금이 하나예요. 즉 오행 목화토금수가 모두 다 있어요. 그리고요 인성도 왕한데다 대고 이렇게 비겁이 왕이에요. 그래서 신강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평진전과 달리요. 이 개수는 이 묘의 통근오지를 못 한 겁니다. 자해만 통근을 한 거죠. 이것은 12운성을 그 음간과 양간을 같이 보죠. 적천수에서는요. 이게 자평진전과의 차이죠. 그래서 인성도 왕하고 일간도 왕하기 때문에 이 반드시 이 식신이나 상간으로 기운을 해줘야 사주가 원만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병화가 적천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용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천수의 용신과 자평진전의 상신은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적천수 용신과 자평진전 그 상신이 동일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응되는 개념, 같은 개념으로 같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요. 이걸 자평진전 입장에서 보면 격국용신이 개수죠. 그리고 병화가 상신인데 적천수 입장에서 보면 병화가 용신이에요. 병화가 용신이. 그리고요. 병이 왜 필요하냐면요. 자월의 목이기 때문에 이게 물이 굉장히 이게 금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차죠. 물이 얼었어요. 이 땅도 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오행의 생극제와의 그 중화를 맞추기 위해서든 조후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병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병화가 용신이죠. 그리고 여기서 희신은요, 이 술토가 되죠. 토가 희신이 되죠. 왜 그러냐면 병화를 극하는 것이 기신이거든요. 그럼 수인성으로 극을 하죠. 수극화를. 그래서
이 희신은 이 귀신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 귀신을 통제해줘야 되니까 토국수 해줘야 좋습니다. 그래서요, 재성이 토가 희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용신운과 화운과 즉 식상운과 희신운인 재성운 양자가 다 좋다는 얘기죠. 아까 이야기한 자평진전 논리와 동일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귀신은 이게 수가 이게 용신을 극하니까요. 수는 여기서 인성이에요. 인성은 흉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귀신인 거죠. 즉, 그 자평진전 이론과 지금 정확하게 같아요. 그리고 정관운이 오면 어떠냐? 이게 상관이 있으면은 이 상관에 의해서 정관이 파괴되기 때문에 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관운이 오면은 이 상관으로 상관 대살, 식신 제사로 하니까 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게 운을 보면은 이 사주 구조를 적천수 입장에서 보든 자평진전 입각에서 보든 아까 자평진전 입각에서 본 여기 식신이나 식상, 재성, 평관 요 세 개는 길하고 이 정관과 인성은 흉해요. 비겁은 뭐 나쁘지는 않거든요. 이 식상이 있어서. 그래서 이재명 씨 사주에서는 적천수의 입각에서 보든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보든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운의 길, 흉이 거의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재명 씨 사주에서는 적천수의 용신 개념과 자평진전의 상신 개념도 모두 일치를 하고 있죠. 평화로. 그래서요. 이게 적천수의 입각에서 봐도 여기 인성은 어렵죠. 여기 인성은 또 어렵죠. 평화가 그걸 받아서 이때 팔을 다쳤죠. 공장 다니다가. 그리고 재성운이 오면 좋죠. 그리고 신금운이 와서 이때 병인연에 서먹것이 합격했죠. 그리고 무운 동일하게 도지사에 당선이 됐죠.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주가 적천수의 입각에서 보면은 왜 좋은 사주냐. 아까 자평진전에서는 격국의 고저에서 격의 클래스가 등급이 높다. 높아서 좋은 사주고 귀격이다 했는데요. 적천수의 입각에서 보면은 이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연주상생이라고 해요. 적천수 이론에서요. 예. 구슬이 연결됐다. 구슬이 끼어진 것처럼 서로 상생하고 있다. 이걸 적천수 이론에서는 원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운이 이렇게 흐르죠. 그래서 이 양반이 보통 검찰에서 이렇게 상생이 되면요. 무난합니다. 나쁜 게 별로 없어요.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은 97%가 유죄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양반은 벌써 무죄를 4번인가 받았다고 그러죠. 그게 연주 상생의 탓이에요. 적천수 입장에서 보면요. 그리고요, 이게 적천수 원문의 뒷부분인데요. 그 사람이 길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 보면요. 희신이 용신을 보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사주 원국에 이렇게 희신이 나와 있어요. 이 용신을 극하는 수를 이게 토국수로 제어해 줌으로써 이 용신을 희신이 보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용신의 근이 돼주기도 하거든요. 이 점이 이 사주를 귀격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예, 혹자는 자신의 묘에 앉아가지고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자평진전 이론에 의해서도 적천수 이론에 의해서도 그건 잘못된 얘기라고 설하고 선생, 임철주 선생, 심효춘 선생 모두 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른바 묘고는 형충으로 열어야 좋다는 이론은 연애자평이나 명리정종 등 그런 데서 하는 얘기고요. 적천수나 평진전에서는 그걸 모두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자신의 희신에 통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술토가 용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사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올해 6월 3일 날을 보면은 이게 정대운이죠. 아까 그러면은 이게 이제 식상운이 길하다고 그랬죠. 아주 좋아요. 월 상하년이 와도 좋죠.
을목이 와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사가 오면은 여기에 상관운이 와서 좋죠. 그리고 신사월이 와도 역시 좋아요. 칠살 좋죠. 이게 이재명 씨의 뜻과 역량으로서 병신합을 해서 상관 합사를 해서 권력을 얻어오는 상이기 때문에 좋은 거죠. 개묘일인데요. 이건 역시 이 개수 하나인데 묘는 괜찮고요. 이것은 월이나 연이나 대운에 비춰보면은 고려의 변수가 전혀 안 됩니다. 월에 비하면 30분의 1이고요. 30분의 1도 아니고 이게 반이니까 60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죠. 묘가 오면 또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한 365분의 1이니까 한 720, 73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연운에 비하면. 그래서 적천수의 입각에서 봐도 엑셀런트하게 길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요. 자평진전에 의해서 보던 적천수의 입각에서 보던 모두 길하죠. 그러면요. 이 맹파 이론의 입각에서 살펴보면요. 이 맹파는 대음양을 취하고 있죠. 이렇게 목화는 양, 금수는 음이죠. 반면에 적천수나 자평진전에서는 소음양을 선택을 하고 있죠. 갑은 양, 을은 경금은 양, 신금은 그래서 음양의 분류가 다르죠. 그래서 이재명 씨의 사주는 이 양의 세력, 즉 목화의 세력으로 이 음을 제압하는, 통제하는, 음을 관리하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명파에서는 포곡 구조라고 그러죠. 얘네들을 에고 쌌다는 얘기죠. 포위해서. 그래서요. 명파에서는 이건 칠살이니까 권력이죠. 인성도 결재권이니까요. 권력이죠, 모두. 권력을 통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양의 세력으로서. 그래서요. 대음양을 취하고 목화의 세력이 금수 세력을 통제, 관리해서 얘들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칠살과 이 편인이 모두 권력이고요. 이게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인자라고 해서 상관이라고 그러는데 관은 규범, 규칙, 상식, 일반적인 것을 깨는 것이죠. 그래서 명파에서는 이걸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권력의지라고 그렇게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6월 3일 날을 보면은 그때 대운을 이게 을사년이죠. 을사년에 오면은 지금 5년으로 끊어서 보면은 이 정대운에 속하지만 이게 4년이 오면 대운이 미리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을사가 강력해진 거죠, 이게. 대운이 출현된 것이죠. 그래서요. 대운이 출현돼서 이게 이게 예, 이게 또 대운이 을이 오면은요. 이 묘가 움직여요. 이걸 간지응기라고 그러죠. 천간에서 을이 오면. 그래서 묘요충을 해요. 이게 이 평관 칠사를 제어 통제해서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사가 오면은 술은 화의 창고죠. 그래서 사하고 술은 이게 같은 기운, 동기, 감흥. 사가 오면 술이 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술해, 유술천이라고 그러죠. 유술천을 하고요. 토국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운이 굉장히 좋아요. 왼파 이론에 입가경. 그리고요. 신사월이 되면은 4월이 되면은 이제 연운이 또 월에까지 또 초반됐어요. 이 연운은 대운에서 나와서 이게 월에까지 나온 것은 이 매우 강력한 대운에 해당하는 월운이에요. 이게 사화가. 그러면 사화가 오면은 이게 술이 동기 가뭄이니까 유술처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금이 오면은 이게 유금이 천간으로 올라가서 이건 실자로 있거든요. 허가 아니라. 그런데 신사가 되면은 이게 허투된 거죠. 지지에 실자로 있으면은 이걸 통제하기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게 강력한 애가 있다가 그 월로 허투돼서 허약하게 왔어요. 반면에 이 병화는 자기가 록을 얻었어요. 월에. 병화는 강력한데 이 신금은 이게 약하게 왔으니까
이재명 씨의 역량, 권력 의지로 병신합으로 칠살 권력을 얻어오는 상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또 사화가 오면은 지지에 있는 술이 움직여서 유술 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개묘일이 왔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음기인데요. 개가 오면 자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 월운에 의해서 얘네들이 술에 의해서 이 자를 그걸 하게 되는 거죠. 또 묘가 오면은 이게 묘요충을 하는 거지 또. 그래서 얘를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묘가 와도 묘일에도 묘술 합으로 이 술토가 동해요. 그래서 유술천으로 얘를 극해서 통제해서 얻고 또 자수도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맹파로 봐도 굉장히 6월 3일 날은 이재명 씨에게 굉장히 일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주의 입각에서 보니까 6월 3일 날의 운을 보면 대운이나 연운이나 월운이나 일까지 모두 감안해보면 각각 자평진전의 입각에서 보든 적천수의 입각에서 보든 맹파의 입각에서 보든 다 길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주 운은 이재명 씨가 굉장히 길하다, 좋다, 당선이 유력하다고 이름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주역을 한번 보면요. 이 사주를 주역으로 변환시키는 데는 변환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방법은 이 주역 괴를 지으는 만드는 방법은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은 대정수에 의한 방법과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이 있어요. 대정수에 의한 방법은 주로 육효 하시는 분들이 이걸 선호를 하고 있고요. 주역 하시는 분들은 이 하도락서의 이치에 관한 수거든요. 요게 이게 대정수에 의한 방법보다 이게 훨씬 정치합니다. 그래서 소생은 이걸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요. 이재명 씨의 사주를 이게 하락이수가 하도락서의 이치에 관한 수예요. 하도는 이게 선천팔계고요. 선천팔계 또는 복희팔계라고 그러죠. 낙서는 후천팔계 또는 문왕팔계도라고 그래요. 문왕팔계. 그거에 입각해서 그 수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가는 낙서의 수를 후천팔계의 수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지지는 하도의 수, 즉 선천팔계의 수를 부여를 해가지고 홀수끼리 다 합치면 16인가 나와요. 그러면은 10을 빼면은 6이기 때문에 6은 그 호천 8개에서 그 천개가 되죠. 건개가 되죠. 그리고 이 짝수를 다 합치면 46인데 이건 30보다 오버됐기 때문에 30을 공제해 주면은 16이 남아요. 16도 10자리를 재내면 단다리가 나오거든요. 이게 홀수를 하면은 5, 4, 10, 15, 18이네요. 18이 나오면은 간계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46이라 30 빼고 그럼 16인데 10을 제해놓고 하면은 6이 나오면은 9,800에서 6은 건기에 해당하죠. 그런데요, 남자가 이렇게 음년에 태어나면은 천간이 밑으로 내려오고 지지가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재명 씨의 평생께는 천산 둔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게 이재명 씨의 25년 6월 3일에 주역계를 보려면요, 25년의 주역계, 6월의 주역계, 3월의 주역계를 보려면 이 평생계를 기초로 대상계를 만들어요. 이 대상계는 사주로 얘기하면 대운입니다. 그래서요, 이 대운계를 기초로 그 연계, 유년계를 만드는 거죠. 올해 25년계. 그리고 25년계를 기초로 25년 각각 월계를 만드는 거죠. 월계를 기초로 해서 일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파악하려면은 요 세 개만 보면 됩니다. 평생계를 기초로 대상계를 만들고 이게 사주의 대운에 해당하죠. 대상계를 기초로 연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요 세 개의 길흉만 판단을 해보면 그 올해 6월 3일 날 25년이나 또그
그 선거가 있는 그 월의 운이나 3일날의 운이나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 사주를 주역계로 전환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그 하락이수에 의한 방법과 대정수에 의한 방법 이미 영상을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생년월일씨만 알으면 만세력에 입력하면 본인의 사주를 알 수 있죠. 그래서요, 이 평생께 대상께 이렇게 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그 원당효라고 그러는데요. 원당효가 2효나 5효, 즉 특중을 하면은 그 사주는 원만하고 좋은 사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주역하시는 분들 이 사주를 전혀 몰라도 그걸 이 방법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올해의 주역기를 보니까요, 이게 그 집, 그 풍지 관계거든요. 이게 땅 위에서 바람이 분다는 거죠. 땅 위에서 바람이 부르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살려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이게 삶의 모습들이죠. 그것을요, 정치하는 사람은 이게 임금, 이게 주효거든요. 예, 임금은 그것을 잘 살피라는 거죠. 이 민초들의 백성들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생명들이 지금 어떠고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살피라는 거죠. 살필 때 이 관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어보고 코로도 냄새 맡아보고 입으로도 맛을 맡아보고 손으로도 만져보고 그때 보고 또는 모든 것을 성찰하고 통찰해서 이 민초들이 이 백성들이 생명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정치를 허락 소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게 풍지 관계예요. 그래서요, 25년 이재명 씨의 주요 괴사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재명 씨의 상황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통찰해야 된다. 관을 해야 된다. 이게 수행자들이 관한다고 그러죠. 뭘 이렇게 눈 감고 어, 형이상학적인 것도 보고 형이하학적인 것도 보고 정신적인 것도 보고 물질적인 것도 보고 사람들이 지금 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뭐가 변화되고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살피라는 거죠. 그 살피는 게고요. 이 살피는 데 있어서 제사를 지낼 때 목욕 재개하죠. 잘 닦고 옷을 갈아입고 제사를 지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목욕 재개하고 제사 지내기 전에 아주 정갈한 상태, 정성스러운 상태로 있어야 그런 상태로 이 모든 생명들,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들이 뭘 원하고 있고 그것을 잘 통찰, 성찰, 관해서 그걸 파악해서 행동을 하면은 이 모든 생명, 모든 백성들로부터 트러스트, 신뢰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어서 그들이 우러러 본다는 거죠. 이게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우리 지금 사회의 현 실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상황에 이재명 씨가 처해 있는 거죠. 리더십을 행사할 때 이 주역의 입각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면 좋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 음들이, 모든 생명들이 그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알아서 그렇게 행동을 해줘야 이 백성들로부터 트러스트 신뢰를 얻고 그들이 우러러 본다는 얘기죠. 그렇게 리더십을 행사해야 될 상황인 거죠. 25년에. 그럼 이재명 씨는 초유예요. 초유. 이건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성찰, 모든 것을 이렇게 보는데 신입사원이라 이게 어린아이가 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인에게는 허물이 없겠으나 군자는 인색하다. 인색하다는 건 아낀다, 소중히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초유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집행의 권한이 없어요.
임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입법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입법부는 기본적으로 상권 분립에서 집행부, 행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이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군자가 조금 이게 인색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어린아이의 그 성찰, 보살핌이라는 것은 소인의 도다. 그래서 군자에게는 답답한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초유는 양의 자리인데 음에 왔어요, 음이.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은 거죠. 요약해서. 예. 그런데요, 이것만 보면은 나쁜 것 같죠, 연계가. 그런데요, 26년 운을 보면요, 지천태계예요. 주역 최고의 괴라고 하는. 이때부터 대상운이라고 하는데요. 주역으로, 사주로 하면 대운인데 9년 동안 굉장히 주역 최고의 궤에 해당하는 지천태계의 이효를 얻었어요. 중용을 얻었어요. 그래서 매우 매우 길하고 형통하다고 나와요. 여기서 지금 군자는 인색하다고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는 이게 지금 과도기고 준비 과정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주도 볼 때 올해 운이 이게 재작년의 일이 올해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의 흐름, 운이라는 것은 디지털이 아니거든요. 다 아날로그로 이게 이산적이고 불연속적인 게 아니라 작년의 일은 작년 일이고 올해 일은 올해 일인 게 아니라 작년의 선택과 의사결정은 올해 연결되게 돼 있다는 거죠. 주역도 마찬가지죠. 내년이 이렇게 굉장히 길하고 형통하다는 얘기는 내년이 아주 태평하고 소통이 잘 되고 큰일을 해야 될 시기거든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와서 좋은 것이 와서 굉장히 길하고 형통하다. 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지금 과도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씨가 처해 있는 입법부에서 정책을 이게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쉽다는 것이지 이거를 흉하다라고 보면은 그거는 앞뒤를 구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올해는 매우 나쁜데 이게 흉한 정도가 아니죠. 이게 중간 정도에 있는 거죠. 이게 조금 아쉽다 뭐 그런 정도, 안타깝다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게 흉한 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주역에서는 길흉이 양극단에 있는 거고요. 회린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데 내년 주역계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걸 감안해서 보면 일로 가기 위한 과도기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다. 또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정도로 이게 그 작년 주역계인가요? 연계를 보면 이재명 씨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그 가덕동가에서 그 테러를 당했죠.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가 주역 그 효사에 나와 있어요. 예, 연계를 이렇게 봤고요. 월계를 보면은 예, 이게 물 밑에 이게 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 우물을 팔 때 이 그 샘의 그 벽 흙이 무너지지 말라고 밑바닥에 이 나무로 왁구를 짜가지고 틀을 짜가지고 그걸 그 지지를 한 거죠. 그래서 물 밑에 나무가 있어요. 지금 이 왁구 틀을 위까지 물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것이 샘이에요. 그래서 수풍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샘이에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이게 도전계 거꾸로 보면은 이게 택수 권계예요. 그거는 굉장히 연못이 있는데 물이 하나도 없어요. 연못 그 밑바닥으로 물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못이 연못 밑바닥이 다 드러났어요. 물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곤란한 상황에서 이게 샘을 팠는데 곤란한 상황에서 이제 수풍 전개는 나무 위까지 물이 이렇게 올라온 거죠. 밑에 나무로 틀을 쌓는 그 위에까지 샘물이 고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을 떠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계 자체가 곤란한 시기가 지났다. 지나고 지금 희망의 시대, 같이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 이게 우물은요, 옛날부터 마을은 옮길 수 있어도 우물은 옮길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 숨에 물 나오는 데는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우물은, 주역에서 이 우물은 공동체를 의미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래서 이 곤란한 시기가 지나고, 이제 물이 고였으니까 공동체 사람들이 함께 먹고 살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음을 이 수풍정계 자체가 의미해주고 있어요. 그게 6월이죠. 이 정계는 도시는 고쳐도 우물은 고칠 수가 없다. 이게 우물에 해당하는 것이 이게 공동체고 이게 민심입니다. 민심. 민심을 위반하는 이게 이거는 우정자들이죠. 민심을 못 읽으면 우정자를 갈아치우라는 거죠. 우정자는 바뀔 수 있어도 이 민심은 이 우물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우물 자체는 상실됨이 없어요. 퍼먹어도 계속 고여요. 또 안 퍼먹고 있다고 해도 이게 넘치고 흐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모두 이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수풍경계 자체가요. 그래서요, 이거는 물을 뜨려고 그러는데 이게 끈이 짧아가지고 이게 물까지 안 닿으면은 물을 못 퍼먹겠죠. 또 그리고 이 두레박이 파손 닿으면은 물을 떠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쁘다는 얘기죠. 이 표현은 뭐죠? 오가는 사람들, 공동체 사람들 모두 이 물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이 길이가 돼서 두레박이 물에 닿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두레박이 깨지지 않아야 그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리더는 그런 행동을 하여야 될 그런 상황이 왔다는 얘기죠. 이게 힘든 상황 가고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그런 상황 환경이 도래했어요. 그래서 남들을 배려하고 남과 함께 먹고 살 국리를 해야 되는 뭐 민생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씨는 상효를 왔어요. 이 상효는 일반적으로 안 좋은데 수풍 정기의 상효 효사를 보면은요, 우물을 퍼먹고 이게 뚜껑을 닫지 말으라는 거죠. 이재명 씨는 혼자 물을 홀딱 먹고 뚜껑을 완전히 채워서 여기다 자물통을 달아놓으면 남들이 이거 못 먹잖아요. 자기만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재명 씨가 먹고 이거를 뚜껑을 닫지 않는다는 얘기는 오가는 사람들, 이 공동체 사람들하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을 하면은 요 사람들로부터 오가는 사람, 민초들이 트러스트 이재명 씨를 신뢰해서 지지해서 크게 길할 것이다. 예. 그리고 크게 길한다는 것은 위에 있어서 맨 위에 있죠. 이게 사회적 지위가 위에 있으면서 크게 이룬다. 크게 성공을 한다. 끝내주죠. 예. 그런 뜻이 있어요. 6월 월계가 이게 아마 전환기가 되는 거죠. 월계가. 그리고요. 3일을 보면은 이 날이 그 지풍 승계예요. 위에는 이게 땅이고 이게 풍은 이게 나무예요. 보통 이제 은목이라고 그러죠. 사주로 얘기하면 을목이에요. 을목. 구부러지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위에 이걸 외혹계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진계예요. 이거는 간목의 형상이에요. 막 천둥 벼락 치듯이 위로 쭉쭉쭉 오죠. 이 땅이 가운데가 갈라져서 씨를 뿌려놓으면 일로 싹 뚫고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을목은 나무 뿌리의 형상이고 이 외혹계에 해당하는 간목은 오히려 나무가 치고서 올라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지풍수는 올라간다. 사회적 지위나 자기의 직위 이런 것이 위로 막 올라간다. 좋아진다는 거죠. 계급이 높아지고 등등. 그래서요, 이게 3일은요, 이게 모이면은, 이게 만나면은 모이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위로 올라간다는 이게 자연의 이치죠. 이게 주역의 순서죠. 그래서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이 나무가 땅을 뚫고 쭉 올라가듯이 그래서 크게 형통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요. 이 3일은 이 대인 이게 오유일을 주취했어요. 오유는 임금 군왕의 자리예요.
이게 임금 입장에서는 자기는 음이호니까 이 양이 음이호거든요. 이게 군자예요.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군왕을 겁내지 말고 과감히 찾아가라. 이때 되는 이제 양심 있고 이 대인의 군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씨를 마구마구 찾아오는 형국이에요. 그래서 길하다는 거죠. 아주 이 상황이 아주 좋죠. 이때 되면은 이제 이재명 씨가 리더십을 행사할 때 양심 있고 능력 있는 대인이나 군자를 적극적으로 만나고 그들이 찾아와도 거부하지 않고 만나주고 함께 이 사회 공동체를 살리는 쪽으로 모색을 해 나가는 리더십을 행사해야 될 상황이라는 얘기죠. 6월 3일 날을 보니까요. 17시경까지는 이 사유예요. 17시에서 그 6월 4일 날 17시까지는 오유예요. 이 오유 때 이제 이 개표가 다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17시 전, 오후 5시 전까지는 사유도 함께 봐야 돼요. 사유. 오유는 임금의 자리고 사유는 이 대신의 자리거든요. 대신 뭐 총리라든지 장관의 자리죠. 사유의 효사를 보면은 임금이 기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게 이제 주자는 그렇게 이 향을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기라고 허물이 없다. 아주 좋죠. 사유도. 그런데 이게 정자, 즉 정의천 선생이에요. 2000역전 책을 보면은 이 향이 기산에서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임금이. 그래서 형통하다고 보는 거죠. 이걸 제사 지낸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이 상전에 보면은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17시 전까지. 아주 길하고 허물이 없대요. 정의천 선생은 이때 임금이 된다. 임금이 돼서 형통하다.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죠. 사유. 3일날 17시까지도 길하고 뭐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는 얘기죠. 오유가 되면은 올바르고 뭐 잘못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길하다. 그리고 계단을 오른다. 이게 진급하고 사회적 지위 이걸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요 네 글자 올바르고 길하고 사회적 지위를 오른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뜻을 크게 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이제 이때가 오이면 이제 개표가 되는 거죠. 3일날 오후 5시 경서부터 4일날 17시까지 그때 개표가 끝나겠죠. 그 뜻을 크게 얻는데요. 그럼 이미 결론이 나와 있죠. 그래서 보면요, 주역을 보면 25년 주역계를 보면은 군자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다 이렇게 기술이 돼 있으나 26년 이게 내년 주역계를 보니 이게 지천택계라 주역에서 최고의 쾌라고 일컬어지는 택계의 중용을 얻었어요. 이효를 얻었어요. 그리고 사주의 대운에 해당하는 대상계도 역시 지천택계의 이효예요. 그러니까 아주 끝내주는 거죠. 아주 길하고 형통하죠. 이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 그리고 지금 의회에 있어서 그 집행부를 통제하는 역할만 할 수 있을 뿐 집행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민초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아쉬움이 있는 그런 지금까지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올해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흉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6월 주요계는 사람들이 이게 선거일 전에 그 한 달가량에 해당하죠. 완전히 민초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유권자로부터 트러스트 신뢰를 얻는다는 거죠. 크게 길하대요. 위에 있으면서 크게 성공을 한다. 크게 이룬다. 3일날 보니까 길하고 허물이 없다. 모든 일은 순리대로 된다. 또 잘못된 게 없고 길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로 올라간다. 뜻을 크게 얻는다. 이거 다 종합하면 길하죠. 사주에 이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켜 놓고 보니 주역에 의한 결론이 길해요. 올해 연계, 월계, 일계 모두 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주 운도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이나 적전수의 결론, 냉파에 의한 결론 모두 다 길어요. 그래서 사주에 의한 기록고 주역에 의한 기록이기 때문에 양자를 함께 보면은요,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소승에 일반적으로 자평진전에 의한 결론과 적전수에 의한 결론이 동일하게 나오면은 주역은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한쪽은 길한데 자평진전은 길한데 적전수로 보면 조금 꺼림칙한 게 있다든지 그럴 때 주역을 참고로 하는데 이 경우는 모두 다 길하다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릉 잠정적으로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정확한 거는 이게 카운터파트 국힘의 그 후보 최종 그 후보 그 상대방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이 카운터파트와 이재명 씨의 사주와 주역을 이제 절로 그 비교 형량을 해야 더 예측이 더 선명하겠죠.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우선 이재명 씨의 이 사주를 가지고 이 양반이 6월 3일 이 사주와 주역 운이 어떤지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면 이릉 아주 특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이릉 당선이 유력해 보인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